분업의 증거는 너무 선명한 증거들이 많이 제시됐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 좀 그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분업의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두엽 보시면 앞그림 보시면요. 여기 지금 왼편이 현재 이마입니다. 이게 전두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마고 얼굴 쪽이 이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전두엽의 앞부분 표피 부분을 전두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은 감정 능력을 컨트롤하고 있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그 손상을 입게 되면 대표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공감 능력이 극도로 떨어진 케이스는 사회적으로도 많이 들어서 알으시죠. 사이코패스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공감 능력 없는 사람 중에는 제 짐작에는 치매 환자들이 현저하게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지각 능력도 다셔야 되지만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 중에 하나는 뭘 함축하냐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염치고 체면이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을 못하고 치매 환자들은 자기가 뭐 수치스럽거나 뭐 창피하거나 이런 것을 그 지각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전두엽 기능하고 상관이 있어서 그러면 치매하고 사이코패스하고 무슨 상관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전두엽 기능이 양쪽 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텐데 사회적인 공격성이 있으면 사이코패스 형태로 나타나지만 치매 환자가 그런 공격성을 갖는가 안 갖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 손상이 된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이걸 보시면 1848년 사례입니다. 그 피니어스 게이지 사례는. 근데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죠. 인지과학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 당시 생리학 수준으로 이걸 규명할 뭐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하다 사고가 났냐면은 이 채굴 하는 데서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시키다가 이 쇠막대기로 다이너마이트를 밀어넣다가 그게 폭발해서 이게 관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고가 돼 있죠. 이 사람이 어떤 당시 데미지 입었는지. 그래서 여기 관통에서 다친 부분이 현재 와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거기가 전두엽 부분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고 그때 나타난 능력은 뭐냐면 감정 능력 상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반사회적인 언행을 하는 겁니다. 이 뭘 못 가리고 언어를 못 가리고 또 점잖은 자리인지 어쩐지 식별 못하고 그러니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근데 다른 상태는 대체로 여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뭐 이 부분만 손상이 됐지 다른 부분은 건강은 회복이 돼서 정상 가까운 생활을 했는데 이 사회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감정 능력이 없는 게 왜 사회적인 그 컨트롤이 안 됩니까? 당시에는 또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설명이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죠. 1980년대 들어서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에서 자기의 그 클라이언트 그 환자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비로소 이 경우가 설명이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아마 30대 중반 정도 됐나 싶은데 미국의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에요. 아주 뭐 샤프하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뭐 사회적으로도 아주 활발하고 이런 사람인데 안토니오 다마지오를 찾아왔는데 이제 검사를 좀 해본 겁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뇌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받고 회복이 돼서 직장에 복귀했는데 옛날 같이 가는 겁니다.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적응을 못했습니까? 내막이 뭡니까? 이 서류를 이렇게 한 뭉치 주면 이것을 내가 시대별로 구분할까? 주제별로 구분할까? 이것을 결정하는데 4시간 이상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저녁을 동문으로 갈까? 청주골로 갈까? 이거 결정하는데 한 3시간 걸린다고 말입니다. 결정을 못하니까. 그러니 사회생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제 결정 못하고 직장에서 일 못하고 쫓겨나니까
그 후유증으로 또 이혼까지 됐죠. 경제 능력이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사회적 상식으로 볼 때, 자, 뇌종양 수술하고 후유증 때문에 직장 없어지고 이혼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어지고 이 최악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소연을 그 엘리엇이 다마지오에게 와서, 다마지오는 신경생리학자고 의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다마지오가. 그래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모든 검사 다 해봤죠. 그 엘리엇의 모든 검사, 예를 들어 모든 검사라는 것은 뭐 성인 공간 지각력 검사랄지 다면성 인성 검사, MMPI 검사 해보고 지능 검사 해보고 모든 검사를 해봤는데 다 정상 수치 이상인 거예요. 지능도 정상 훨씬 이상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적응 못하는 이유를 당시로서는 다마지오가 밝히질 못했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뭐 몇 개월 흐른 상태에서 다마지오가 어느 순간에 떠올려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정말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에 간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얘기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운 이야기를 남의 얘기처럼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다마지오가 거꾸로 수용한 거죠. 몇 달 후에. 아, 이 사람이 감정 능력이 손상됐을 수 있겠다고. 그럼 아니나 다를까 그걸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사람이 뇌종양 수술하면서 전 전두엽 부분이 손상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능력이 없어졌죠. 자, 여기서 이제 다마지오는 어떤 얘기까지 이제 끌어내는가. 우리가 지금 보통 서양에서 내려온 이분법이긴 하지만 이성하고 감정이 이분법적으로 오랫동안 그 축을 이루어왔습니다. 만약에 그 이론대로라면은 지금 엘리엇은 감정 능력이 손상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합리적으로 돼야죠.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합리적이 돼갖고 엄청난 성공을 해야 맞죠. 서양 철학이 원하는 대로.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성을 존중하고 감성을 멀리하고. 뭐 서양 철학만 그렇습니까?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도 그 전통적인 주작은 존, 천리, 멸, 인욕. 천리를 따르고 우리 인욕을 멀리하고. 인욕이라는 게 소스가 뭡니까? 몸쪽이죠. 되게 감정적이죠. 그래서 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러면 동서양 철학 다 소위 주류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들이 용어는 다르게 쓰지만 이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그 중에 이성적인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철학의 지금 길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 같은데, 지금 다마지오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여러분 감정 능력이 손상되면 순수하게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보가 된 겁니다. 엘리엇처럼. 그래서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 부분은 헛개빈 거죠. 또 하나 인지과학적으로 이론이 말하는 이성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아무도 규명을 못합니다. 지금 인지과학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이성이라는 능력을 담당하는 기능이 있는 것일까? 어디 영역이 있는 것일까? 아무도 지금 확인할 방식이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이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작동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방식이 없는 게 지금 현재 인지과학의 상황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성, 감정,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이 우리 인지 구조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인지 구조를 실제로 살펴보면 과거에 감정이라고 불렀던 능력이 사라지면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생활을 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마지오의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이 나온 뒤로 이성, 감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시도는 더 이상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감성과 이성이라고 불러왔던 게 실제 내막이 뭡니까를 다르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어디 가서 물을까요? 인지과학밖에는 물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이 아주 독특한 사유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인지과학과 아무 상관없이 감정이 뭐고 이성이 뭐고 말할 수 있을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감정 능력이 궁금하거나 인지 능력이 궁금하면 인지과학자에게 레퍼런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제가 철학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